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소매 판매 자료가 있었죠. 소매 판매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3%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물론 이제 3%를 예측한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예상치 중앙값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이 연착륙론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료였죠. 어제도 약간 이제 연착륙론자들의 힘이 좀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선방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 덕인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좀 여러모로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좀 어떻게 볼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초강력 소매에도 시장은 계속 헷갈린다. 어제 오늘 계속 헷갈린다. 증시도 계속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이 초단기 옵션, 만기 하루짜리 이런 초단기 옵션이 변동성을 좀 키웠다. 굉장히 키우고 있다. 이런 좀 지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거든요. 왜 사진을 썼는지는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오늘도 이제 찾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멘트님, 월드님, 메인맵님, 라이언데디님, 티티님, 이종옥님, 죄송합니다. 이종옥님, 그 다음에 내맘신쿵님, 정진호님, 꽃기호영님, CJ님, 천사루시퍼님, 희님, 누수의 달인 아빠손님, 그리고 럭키림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이 0.92% 올랐고요. S&P 그리고 다우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승했지만 오늘 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나스닥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강력한 소매 판매가 오전 8시 반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전 내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개장 전에도 마이너스였어요. 개장 후에도 좀 계속 마이너스였었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상승 마감했고요. 물론 오늘도 오늘도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강한 소매 판매가 더 많은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채금리는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고요. 조금 더 이제 그런 롤러코스터 모습은 S&P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거의 플러스까지 근처에 갔다 다시 또 떨어지고 플러스 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 막판에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국 시장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강한 게 좋은 건지 또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렇게 썼습니다. 어제 상황과 약간 반대 측면에서 비슷했다. 어제는 좀 지표가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선방했고 오늘은 오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표가 좋았는데 좀 오전에는 수익률이 좀 안 좋았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헷갈려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국채금리 많이 오릅니다.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단기금리 4.7% 돌파하고 계속 5% 넘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단기 국채금리를 좀 계속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채금리 상승은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마이너스 요인이죠. 로블록스 에어비앤비 폭등했다는 거는 참고하셔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소매 판매 자료 이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1월 소매 판매 자료거든요. 3.0%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치 중앙값이 2.0%, 다우존스가 1.9%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나온 거죠. 6,970억 달러. 작년 12월은 마이너스 1.18%였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내구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를 빼야 좀 더 잘 볼 수 있다. 자동차를 빼고 보기도 하는데 그 수치도 시장이 한 0.9%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2.3%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사실 이번에 13개 항목인데 세부 항목 13개 항목인데 13개 항목 모두 플러스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13개 중에 10개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좀 둔화하면서 아, 이게 좀 침체가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뒤바뀐 거죠. 이건 도대체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저도 이제 계속 식당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식당에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괜찮을까 싶다가도 지표 보면 또 마이너스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 또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없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한 오늘 초강력 소매 판매가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소매 판매는 서비스를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소매 판매는 상품 위주예요. 상품 위주인데 그 중에서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식음료 서비스, 이게 좀 서비스를 좀 대표해서 볼 수 있다. 다 모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식음료 서비스가 나와서 식음료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 이게 7.2%나 급증했습니다. 식음료 서비스가 좋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른 서비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전체 서비스 상황은 이제 24일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PCE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를 보면 분위기가 좋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전해드렸듯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드 사용액 이게 1월에 좋았다. 그러고 하니까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이 오늘도 약간 반복이 됐어요. 어제도 시장 상황이 해석이 갈렸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갈렸습니다. 골디락스 생각을 지지해준다. 어제도 그랬었잖아요. 어제도 골디락스 할 수 있다. 왜냐? 뭐 금리 좀 더 올라가도 괜찮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소매 판매가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역시 골디락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애틀랜타 안반준비은행의 1분기 GDP 전망치가 오늘 소매 판매 나온 다음에 2.2%에서 2.4%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GDP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 미국은 사실은 소비가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보면 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하고 있다. 이거는 경제가 많이 둔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과 함께 소프트 랜딩을 보고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5.1%에서 유지하면서 계속 긴축적인 모드를 가져가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오늘 나온 지표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전망치 우돌았고요. 주택시장 제가 계속 미국 주택시장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물론 당연히 안 좋지만 최악보다 계속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수치로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013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월가 상승폭이다. 여전히 뭐 50 미치죠. 50 미치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빨리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다냐? 그렇지는 않다. 어제도 같은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월 고용 있었죠. 그리고 CPI 1월 고용은 고용이 강하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둔화하지 않는다. 서비스업 물가가 둔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어제 1월 CPI 생각보다 속도가 둔화하지 않았죠. 끈적끈적하고 서비스업 많이 둔화하지 않는다. 특히 초근원 서비스 둔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소매 판매 보니까 소비 역시 강하다. 이 세 가지를 다 더해놓고 보면 그래 금리 인상 얘기가 갈수록 이게 그냥 뭐 한두 번 올리고 말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쓱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생각보다 진지하게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오늘 또 더 퍼졌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가져가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 최종금리에 대한 리스크, 당연히 상방 리스크겠죠. 이것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오전에 증시를 좀 지배를 했었습니다. 어제랑 좀 더 이어진 것도 있겠죠. 어제도 좀 어제도 너무 선방했나?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약간 불안했는데 이런 생각 좀 있으면서 그래 역시 좀 하락하는 게 맞겠어. 좀 팔아야 되겠어. 이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맞물리면서 하방 압력을 작용했다. 그런데 오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역시 골디락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 얘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면 같은 얘기입니다. 어제는 계속 같은 얘기들이에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소매 판매로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소매 판매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금리 선물 시장 CME 페드워치를 보시면 어제 CPI로 5.25에서 5.5까지 올라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확률이 조금 더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서 최종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딱 요 정도 수준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소매 판매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연착륙론자, 강세론자들은 골디락스다. 이건 정말 또 하나의 골디락스 근거가 나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증시도 끝끝내 결국 상승 마감을 했고, 반대로 이런 약세론자 그리고 시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용보고서, CPI, 드디어 소매판매까지 보니까 연준이 정말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고 더 오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장난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쉽지 않겠다. 게임이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오늘 좀 더 늘어났다. 하지만 시장 결과적으로 오늘은 상승 마감은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도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루 종일 하루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어려운 겁니다.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뭐가 맞는지. 그래서 이제 앨런 블라인더라고 연준 부의장을 지낸 분이 있어요. 지금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몇 년간 한 목소리를 내왔던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 분화가 시작됐다. 서로 목소리를 강하게 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의장의 생각이잖아요. 의장이 어떻게 결정하냐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건 제롬 파웰 의장 머릿속에서도 이게 일어날 거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엄청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혼자 고민을 한다는 거죠. 파월도 이게 수치가 너무 잘 나오니까 이게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건가? 근데 이러다가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고민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브레이너드가 좀 있었으면 파월을 조금 더 비둘기파 쪽으로 몰아갈 수 있었을 텐데, 브레이너드가 이제 다음 주에 NEC로 떠나죠. 임명은 됐는데 이제 연준에서 나가서 출근하는 건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파월 스스로도 머릿속에서 매파 비둘기파가 분화하게 될 정도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파월이 그 정도면 저희는 파월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월 생각을 저희가 막 추정하고 소설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더 어렵죠. 투자자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지금 복잡한 겁니다. 성향 분석은 다시 한번 제가 올렸어요. 오늘은 이제 오스틴 굴스비 때문에 올렸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브레이너드 후임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행 총재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 기사입니다. 오스틴 굴스비가 언더 컨시더레이션 지금 검토되고 있다. 바이스 체어로. 물론 굴스비가 시카고 이제 총재로 간 게 올 초예요. 1월에 가긴 했는데, 굴스비는 어쨌든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 경제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바이든이 그때 부통령이었으니까 이 진보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의장 역할이 더 중요하니까 옮기는 거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단독 인사 기사죠. 이렇게 나왔고, 기사에 보면 약간 재밌는 게 굴스비한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 이거 이런 얘기 들었어?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인사기사,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인사기사 많이 썼지만 인사기사 쓸 때 본인 확인을 꼭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답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자기가 그 후보군에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백악관에 최종적으로 인사를 내기 때문에 자기가 후보에 들어있다 아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인사가 나야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 보면 굴스비가 확실히 후보군 안에 들어가 있고 좀 유력하겠구나. 왜냐하면 유력하지 않은 외곽 후보를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굴스비가 현재로서 좀 유력하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스비가 나중에 검증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유력하다. 또 이제 의회 관계나 여러 가지, 또 이제 의회에서 결국은 또 이제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또 있긴 합니다만 좀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굴수비는 제가 아까 그래서 성향표를 올렸잖아요. 마이너스 1 정도 됩니다. 브레이너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좀 비둘기파 성향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그 공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의장 임명시킬 때 백악관에서 신신당부 하겠죠. 근데 너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돼야 돼. 우리 역할을 좀 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신호를 주겠죠. 그러면 이제 굴수비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뭐 그게 다 100% 좌우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를 할 겁니다. 만약 굴수비가 된다면요.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너도 이제 NEC 위원장을 하니까 연준이랑 또 이제 업무 조율을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브레이너드가 사실 연준에 있었던 게 8년 정도 됩니다. 2014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군대 용어로 하면 뭐 짬밥이 한 8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8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이제 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 신망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발언권도 있겠죠. 굴수비도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바마 정부에서 CA 위원장을 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새로운 곳에 들어오면 조금 이제 신참이기도 하고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부의장으로 처음 오면 다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시차가 있지 않겠냐 그런 걱정들이 조금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일에 약간 공백기에 연준이 약간 더 매파적으로 될 수 있다. 공백기에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어쨌든 백악관에서도 계속 보고 워칭하고 조율을 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브레이너드의 그런 공백을 메우는 게 비둘기파 입장들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종금리는 계속 소액 판매 이후에도 일단은 5.0에서 5.25로 보시되 5.25에서 5.50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고 요거 이상은 좀 데이터를 더 봐야 될 것 같다. 데이터가 계속 안 좋게 나온다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단은 5.0에서 5.25로 생각하고 5.25에서 5.50은 충분히 가능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시 상황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좀 재밌습니다. 그 JP모건 마르코 콜라노비치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시 시장에는 연준과 싸우지 말아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은 연준과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뭐 놀리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 계속 오르고 맴주식도 계속 오르고 뭐 수익성 없는 기업에도 계속 주가가 오른다. 뭐 연준이 금융 완화를 뭐 파월이 그렇게 신경 쓰다고는 안 했었지만 뭐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뭐 괜찮은 기업이 오른다, 뭐 안 좋은 상황에서 괜찮은 기업이 오른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것들, 약간 일부는 민주주의 같은 건 투기성이 강하니까요. 그런 것들 오른다는 거는 이제 안전 투자자들이 연준을 얕잡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어쨌든 콜라노비치도 이런 얘기 했다는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만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오른다. 그래서 매도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했다는 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노랜딩, 연착륙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증시도 계속 뭐 상승세는 이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도 버틸 수 있느냐, 언제까지 버티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고용, 소비 언제까지 버티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6%까지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방송에도 종종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 실제로 6% 가도 버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6%까지 가면 뭐 침체는 뭐 당연히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건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 예산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7월께에는 디폴트가 날 수 있다. 이건 어쨌든 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죠. 5개월가량 남았고 계속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팔로우업 하시기보다는 이런 이렇게 뭐 숫자 같은 것도 뭐 대충 7월쯤 그럼 이제 대충 뭐 그 전부터 좀 얘기들이 많을 테니까, 직전에 얘기가 많을 테니까 그런 거 감잡을 때 필요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이거에 굉장히 천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직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임금 상승률을 받는다. 이직하면 당연히 요새 노동력이 워낙 부족하고 타이트하니까 임금 더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보고서입니다.
요건 하나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블룸버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초단기 하루짜리, 만기 하루짜리, 하루가 안 되는 거 24시간 이내 이런 것들의 옵션 거래, 이게 지난해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게 뭐 세부 내역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옵션 거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작은 움직임이 큰 움직임으로 확산이 되고, 갑자기 뭐 떨어져야 되는데 상승한다거나 상승해야 되는데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서 시장이 막 뒤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짐 비앙코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CPI 발표 이후에 큰 변동성이 좋은 사례다. 옵션 거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장이 뭐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는 시장이다. 시장 움직임 보면 저희도 막 헷갈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갈까? 왜 반대로 가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뒤에는 파생상품 거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거꾸로 시장을 너무 이렇게 쪼개서 보시지 마시고 하루 단위, 주간 단위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 단위로 계속 이제 시간적으로 뭐 이렇게 쪼개서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어제 오늘 너무 상황이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는데 결국 이제 오르긴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작은 부분, 좁은 부분에 매달리다 보면 잘못된 움직임, 옵션 거래가 시장 전체의 펀더멘털이나 움직임을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잘못 휘둘리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상황을 크게 길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